자연, 사람, 문화가 어우러진 아시아 대표 웰니스 여행지를 향해 제1회 아시아 웰니스 관광 국제포럼 KCTV 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오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요. 글로벌 선진 사례로 살펴본 웰니스 관광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하게 이번 세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아 인도네시아 창조경제관광부 한국지사장 그리고 주리아 비몰렌 보에르데리지 파라다이스 농장 대표의 주제 발표를 먼저 듣겠습니다.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듣고 이어서 여기 계신 청중분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한국어, 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리시버 채널 1번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아 인도네시아 창조경제관광부 한국지사장의 제주 발리 이름하여 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걸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창조경제관광부 박재아 지사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발리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행 너무 가고 싶으시죠? 2년 동안 가지 못했는데 오늘 아주 발리의 시원하고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리면서 제주와 발리 어떻게 하면 연결해 볼지 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제목은 제발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여러분 발리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발리는 그냥 발리인 줄 아세요. 예, 발리는 인도네시아의 일부이죠.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17,500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발리입니다. 사실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존재감은 엄청나죠. 인도네시아를 대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관광적으로는 80%의 그 GDP의 80%의 관광으로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섬입니다. 발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8개의 군 또 하나의 이제 시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꾸따, 스미냑, 누사두아 이런 곳은 바둥이라는 주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주의 모든 그 주에 관광청이 다 따로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섬이고요. 무려 제주도의 2.5배 정도 되는 아주 큰 섬입니다. 여러분 발리와 제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실제 저희는 발리와 제주는 자매 결혼 관계입니다. 아이타 포럼의 멤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발리와 제주 무슨 관계가 있을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오늘 어떻게 한번 연결해 볼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리 자랑 조금 할게요. 여러분 발리 좀 아셔야 제주에도 저희 어떻게 또 접목시킬지 아실 테니까 발리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발리는 신들의 섬, 신들의 섬이라고 부르죠. 2018년 그 아궁 하산이 그 분화된 이후 그 해만 제외하고 2016년, 17년, 19년 심지어 이제 올해까지도 코로나 끝나면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1위로 뽑혔고 아시아 최고의 섬이다. 진짜 가장 좋은 사실 나라다. 이런 수식어가 가장 많이 붙고 있고요. 발리를 대변하는 가장 그 전형적인 이야기는 발리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발리는 아주 사랑을 받는 그런 섬입니다. 보시다시피 세계 3대 섬 중에 하나고 아주 많은 상을 휩쓸었죠. 비결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마이스, 특히 이제 누사두아 같은 경우는 누사두아라는 이제 지역, 우리 제주의 중문처럼 관광 그 전략 도시가 있습니다. 그쪽에 아주 많은 분들이 마이스를 행사하러도 오시고 세계 정말 최고라는 이제 그 명성에 자자할 정도로 많이 이제 유명한 곳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연예인분들이 많이 찾으셨죠. 사실 좀 미래가 있다거나 이제 사실 좀 이제 신혼여행 가신다거나 좀 몰래 어디를 좀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많은 연예인분들이 발리를 오셨어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김태희 씨도 신혼여행을 이쪽에 오셨고 현아 씨 너무 발리 좋아하시고 이효리 씨, 소녀시대 우리 이 모델분께서는 발리 너무 발리 같아 항상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발리 같아 이런 수식어를 쓸 정도로 굉장히 발리를 좋아하세요.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자기 집을 발리처럼 꾸며서 나 혼자 산다에서도 이제 프로모션 하셨는데 저희가 이거 협찬했을까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전혀 하지 않았고 다 그분들이 정말 발리가 너무 좋으셔서 스스로 이제 사실 인스타에도 올리시고 그런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이렇게 발리가 유명하고 성장을 많이 했지만 마케팅비는 거의 쓰지 않았어요. 예, 굉장히 사실 좀 혜택이 굉장히 축복받은 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여행자들도 많이 가셨는데 특히 허니문으로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결혼 정년기신 것 같은데 발리는 항상 거의 1위, 항상 1위로 뽑혔었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기대되는 또 이제 그런 지역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지하는 방문자 수는 이제 발리 총 입국자 수의 7위 정도 됩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2018년, 19년 코로나 직전에 한국 분들이 발리를 찾으신 그 이제 성장세가 가장 높았어요. 일본이나 이제 중국은 0%, 3%밖에 안 됐는데 무려 47%나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증가세를 보였었죠.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가보고 싶은, 가장 그리운 해외여행지는 바로 발리다라는 기사도 났습니다. 또한 지금 국경을 막 열었습니다. 10월에 열었는데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고 다만 지금은 직항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 점은 조금 이제 기다려줘야 되겠는데요. 아마도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가 종식이 좀 되면 가장 또 다시 각광받는 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사실 발리 즐겨야 될 것인가? 여러분 발리를 생각하시면 그냥 풀빌라, 좋은 호텔, 좀 꾸따 해변에 아주 서퍼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발리는 굉장히 아주 깊은 곳입니다. 이거 뭐냐면 사실 이렇게 지금 수식어가 많이 달았지만 그저 그냥 휴식,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다채로운 사실 액티비티가 많고 또 음식도 굉장히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이렇게 아주 다양한 테마로 즐길 수 있는 곳이 발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발리는 아까 처음에 제 지도 보여드렸지만 인도네시아는 섬이 아주 많고 큽니다. 그래서 자바 섬과도 결합을 하고 다른 섬과도 사실 결합을 해서 다양한 일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심지어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저가 항공이 뜨지 않았지만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시거나 싱가포르를 경유하시면 아주 저렴하게도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개발이 무궁무진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발리 하시면 인스타그램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하죠. 이 문 아시죠? 예. 이 문에서 이제 포즈를 잡고 연예인분들이나 또 이제 인플루언서도 많이 촬영하시고요. 이 따나롯이라는 사원은 간조 만조 때 물이 찰 때는 섬이 되고 빠지면 이제 다르게 연결되는 아주 신비로운 사원이죠. 이렇게 또 멋있는 또 언덕 있고. 계단신도 너무 유명하고요. 이렇게 공룡 모양의 티라노사우루스 모양의 섬도 있습니다. 가루다 이제 파크 이런 곳 굉장히 유명하고요. 발리 스윙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사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곳들이 발리에는 이렇게 탄지해 있습니다. 제가 다 보여드릴 수도 없을 정도 많은데요. 이렇게 좋은 호텔들, 풀빌라 아주 환상적인 그런 시설들도 많고요. 이쯤 되면 여러분 여행 가고 싶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발리는 참 신비하게도 17,500개의 섬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졌지만 희한하게 발리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정부 입장에서는 발리만한 걸 좀 몇 개 더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관광 산업 자체를 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발리만큼 성장시킬 수 있는 10개의 발리를 지정해서 인프라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물론 잠시 멈추고 있지만 이렇게 발리만큼 키울 수 있는 곳들 아예 전략적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항로도 깔고 비행기도 띄우고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여기 몰디브인가 타히티인가 굉장히 아름답죠. 이것도 인도네시아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도 있고요. 사진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줄였습니다. 이렇게 사실 보신 바와 같이 발리 자체도 너무너무 멋지지만 발리를 조금만 넘어가면 비욘드 발리만 넘어가면 아주 또 다채로운 환경이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앞으로도 사실 조금 더 훨씬 더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하지만 왜 발리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여러분 이 영화 아시나요?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곳 때문에 사실 발리가 가장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겠죠. 마지막이 사랑하라가 이게 발리 이제 우붓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줄리아 로버츠가 사실 그 생활의 권태를 느끼고 이것이 다인가 생각이 들었을 때 여행을 떠나서 마침내 발리 우붓에서 마지막에 인생의 결론을 내는 그런 장면이 아주 유명세를 탔었죠. 오늘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것은 제주도가, 물론 제주도가 아주 지금도 충분히 국제적으로도 유명하고 아주 훌륭한 섬입니다. 하지만 발리와 함께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던 터에 발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걸 조금 분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보여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모두 문제가 있어요. 좀 달라지고 싶다. 이것이 다인가? 코로나 때문에 내가 사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굉장히 고민들을 다 하고 계실 텐데 그 변화를 원하는 그 마음, 문제 의식을 가졌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제 생각 환경을 좀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딘가에 사실 지금과 닿지 않은 곳에 가셔서 그 문제에 집중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사실 경험하시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거나 자각이 가능한데 바로 그 전략으로 사실 발리가 떴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수많은 아까 보여드린 8개의 주 엄청나게 많은 도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붓을 가장 먼저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컬럼은 제가 쓴 건데요. 이 뇌의 구조를 보시면 약간 이제 발리 모양도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우붓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뇌관과 같은 이제 기능을 하는 곳이다. 뇌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는 기능은 사람의 균형을 잡아주고 생명의 그 원동력을 주는 그 기관이라고 해요. 우붓이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제가 컬럼을 썼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붓은 영성 도시다. 이곳에 가면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될 수가 있고 내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칼럼 이고 이런 설명들을 많이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붓이 이제 발리를 대표하는 웰리스의 어떤 전형적인 도시 이렇게 지정해서 아예 이제 저희가 마케팅을 한 거죠. 또한 이제 균형에 대한 얘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설정 그리고 문제에 집중. 많은 분들이 균형에 대한 사실 요즘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인도네시아에는 아예 이런 워딩이 있어요. 트리 히타 카라나라는 그냥 이 문장 자체가 발리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트리는 셋이라는 뜻이고요. 히타라는 것은 웰페어, 웰리스, 행복, 정말 충만함. 카라나는 이유. 3가지 행복의 이유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균형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하늘과 사람과 자연이 하나다 이어졌을 때 바로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충만하다라는 발리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발리에 이제 모든 사람이 믿고 있는 그런 이제 신앙과 같은 믿음이죠. 사실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면 발리가 이제 인도네시아 아주 일부분이지만 또 특이한 것은 유일한 힌두교 섬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이제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무슬림 국가라고 부르고요. 거의 87%가 무슬림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힌두교 섬이 발리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이제 발리 힌두교가 또 특이한 것이 이제 힌두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세 가지 신을 믿는데 이 신뿐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신을 인정하는 곳이 발리예요. 그래서 모든 것 신이 들어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폰에도 들어있고, 진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모든 것에 신이 깃들여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삼라만상을 그런 이제 신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좀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궁산 분화 같은 경우는 가장 요즘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벤트가 큰 사건이었는데 1년 동안은 정말 발리가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좀 이제 불안에 떨었었습니다. 하지만 아궁산 분화가 단지 재앙이 아니고 신의 목소리, 우리를 정말 다시 깨닫게 한 신의 목소리, 또한 화산이 터지고 나면 땅이 비옥해져요. 그래서 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앙이 가고 나면 다시 풍요가 온다. 이런 아주 계속 돌고 도는 그런 사고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이 사건에서 불행하거나 너무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살아있는 그 자연을 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히려 찬양하는 그런 걸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발리 사람들은 왜 힌두교가 사실 이제 유일하게 힌두교가 왜 발리에만 그렇게 어쨌든 유지가 되었는지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겠지만 게다시 논입니다. 게다시 논은 사실 뭐 태국에도 있고 여러 나라에 있는데요. 발리는 제주처럼 그 화산섬입니다. 똑같은 이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물이 굉장히 귀한 섬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어야겠죠. 그래서 물을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스템 자체를 수박, SUBAK라고 부르는데 유네스코에 등재도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관계시설 자체가 수박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물의 컨트롤, 물을 통제하는 곳은 사원입니다. 힌두교 사원. 그래서 이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을 하나에 사원 하나, 이 사원이 모든 걸 통제하기 때문에 이곳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힌두교를 벗어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체를 사실 강압하거나 억압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그렇게 구조가 짜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나서 여기서 죽는다. 반자드라고 부르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 시스템 때문에 힌두교가 유지될 수 있었고 발리가 지금도 전통을 굉장히 강하게 고수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리타카나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이렇게 자연과 신과 문화 이런 것들이 항상 공존하고 항상 연결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런 반자르도 존재하고 그런 영성 도시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성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지금 우붓을 정했고 사실 여러분 균형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갔어요. 사실 굉장히 좋은 여행지 많지만 발리를 왜 발리일까? 왜 발리에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가고 정말 진짜 살고 싶고 이런 정말 로망을 가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것이 바로 발리의 매력이라고 보는데요. 자연, 사람, 문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것들이 정말 살아있는 것을 정말 진짜 보시게 돼요. 그 예로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랄까 현상적인 것, 사실 생각만으로는 아니라 정말 가서 보시면 이 뻥리뿌란이라는 마을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마을이라는 타이틀을 달 정도로 아주 정말 깨끗하고 지금 이 사진 자체가 그 마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늘 제가 지금 입은 발리 옷이거든요. 발리 끄바야를 항상 입고 늘 제사를 지내고 거의 정말 한 달에 몇 번씩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따뜻하게 대해주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체험을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아예 전략적으로 CBT, 커뮤니티 베이스드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마을 관광 기반 투어를 만들어서 이 5개 마을을 지정해서 아주 시설도 더 낮게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도 계속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정말 사람들이 왔을 때 발리의 그 따뜻함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진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아예 프로그램을 아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면 CBT를 가시면 좋은 호텔보다는 현지 사람이 사는 마을에 주무셔야 하고요. 그분들이 대접해 드리는 음식을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제가 짜랑사리 마을에 갔을 때 장인 50년 동안 춤만 추신 분이세요.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정말 자기의 소원, 사실 사명이라 생각하고 춤을 가르치시고 계속 대를 잇고 계세요. 이런 분들을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계시면 춤을 좀 배워 오시게 돼요. 근데 너무 사실 공작 하나가 너무너무 정말 신비로울 정도로 재미가 있었어요. 저는 진짜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정도로 사실 좀 좋은 시설 좀 사실 대현대적인 이런 것들 어디나 있겠지만 발리에만 사실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마을 기반 관광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발리 사람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든 사물의 영성이 깃들어 있고 모든 세상은 사실 이제 진짜 신이 이제 움직이는 곳이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매 순간 제사를 지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사를 지내고 점심에 지내고 저녁에 지내고 그렇게 정말 자기의 영성을 계속 표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정말 과도할 정도로 사실 되게 진짜 뭐랄까 화려하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모여서 사람들이 춤을 추는 것이나 갈룽강 같은 그런 세레머니가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바다로 모든 집기를 가져가서 씻어요. 이런 활동을 매년 정말 아무도 보지 않아도 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표현해서 외국 사람 이걸 표현해서 발리는 극장 국가다. 여기는 이제 가면 정말 여러분들 영화처럼 보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여행 가셔서 보실 수 있으시다면 발리가 엄청난 매력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제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들이 너무너무 진지하고 보여주기 전혀 아니에요. 정말 본인들의 정말 신에 대한 공헌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축제들을 정말 매달 아주 화려하고 진지한 축제를 즐길 수가 있는 곳이 또 발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사를 매일 지낸다는 게 이 짜낭살이라는 이제 아주 예쁜 그릇 요것을 이제 하루에 3번씩 만들어요. 사실 우리나라로 돈 따지면 100원 정도 됩니다. 요거 할 때 이것들을 매번 세 번씩 이제 바치면서 기도하고 삶을 돌아보는 것을 매번 3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늘 새로워지고 늘 정말 이 우주의 어떤 그런 질서를 기억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제주는 또 이런 것들 갖고 있는지, 제주는 사실 무엇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리의 모습들을 살펴봤는데요. 제주는 제가 생각해 아름답고 단단한 섬입니다. 여러분 뭐 제주 오시면 삼다 가장 세계에 많은 이제 것들을 설명하죠. 하지만 이 세계가 과연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는 조금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발리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제주는 또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지 그런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제가 사실 좀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조금 발리를 가보시면 좋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웰니스를 정말 잘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잼브라나라는 이제 발리의 끝에 있는 그 주가 있고요. 뭐 까라가셈이랄지 정말 여기는 아주 희귀한 허브들 이런 거 가지고 메디컬 투어리즘을 하고 있는 곳이고 이렇게 순바섬 같이 독특한 자연환경이 있으면서 그 현지 사람들을 관광이 정말 이제 돕고 먹여 살리는 그런 제도가 있을 정도로 특이한 섬이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당 1시간짜리 제가 강의할 수 있을 정도 굉장히 저는 이런 체험도 많이 해봤고 그런 좀 이게 뭐랄까 좀 비법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짧게 하도록 제 블로그에 가시면 사실 많아요 자료가 관심 있으신 분들 끝나고 제 블로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사실 본론 제주 재발 프로젝트인데 제가 3분 동안만 이제 끝내겠습니다. 제주와 발리 사실 처음부터 보셨지만 2.5배 정도 크기 더 큽니다. 발리는 그리고 서산섬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정말 관광으로 아주 성공한 두 섬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또 이제 겹칠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보다가 저희가 좀 뭔가 두 가지만 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여러분 사실 좀 스택 쌓기 당연히 하셔야 되고 사실 평생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발리를 요즘에 가장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요가와 웰니스 쪽 목적이 많으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TTC라고 요가 프로그램 이제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러 오시는데 사실 이 인도네시아 발리가 왜 유명하냐면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인도보다는 좀 안전하고 발리는 진짜 멋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발리를 정말 많이 오시고 TTC를 따로 오시는데 요거를 좀 발리랑 제주랑 같이 해보자. 요건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반 정도 제주 반 정도 또 이제 발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그리고 이제 사실 제주와 발리 사실 수공예품 현지 사람이 만드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콜라보 해가지고 같이 한번 좀 재밌게 만들어보자. 이런 이제 콜라보 할 수 있는 커머셜 쪽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발리 컨셉의 요즘에 카페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도 좀 제주에 지어봐서 사람들이 발리를 제주에서 느낄 수 있게끔 또 반대로도 할 수 있게끔 해보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조금 이제 뭐 다양한 제안인데요. 오늘 사실 제가 뭐 시간 짧지만 발리를 좀 소개하고 또 제주의 또 강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제주 발리 어떻게 이을지 좀 고민해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질문 시간 통해 저희가 좀 얘기 더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발리식 인사를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발리는 이제 합장을 이렇게 하고요. 옴 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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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평화와 또 이제 건강을 빕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발리와 관련해서 박재하 지사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말 사진만 보고도 꼭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장소죠. 제주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제주와 발리의 그런 모습들을 잘 짚어주셨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해주신 제주와 발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산업의 접목점들을 찾아서 교류해보는 부분도 굉장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리안 비몰렌 대표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보에르 데리지 파라다이스 농장 대표인데요. 보에르 데리지라는 곳이 유럽 네덜란드의 이제 지역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케어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지역의 이제 농장인데 어떤 식으로 농장을 또 운영하고 계신지 관광 산업과 어떻게 접목을 하고 있는지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줄리안 비몰렌 대표께서 나와 계시죠? Yes. 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많은 분들이 대표님의 강의를 Thank you 듣기 very 위해서 much 준비하고 for this 있습니다. opportunity to share about our beautiful farm. 안녕하십니까? 네, 준비됐으면 시작해 주시면 Good 되겠습니다. morning. Yeah, it's 6 a.m.
in the Netherlands, so I just had my morning 네, coffee. 제가 So, 지금 네덜란드에서 접속을 해 있고요. 아침 I 커피를 hope you 마시고 have 있습니다. a nice day until so 여러분들도 far, and I would like 멋진 to share 하루 with you about 보내셨기를 our 바랍니다. beautiful farm 저는 지금부터 located in the 여러분들께 Netherlands, in the 네덜란드에 middle of the 있는 Netherlands. 보예드베르지 As you can 치유 see 농장을 on the 소개하겠습니다. picture 여기 슬라이드에서 on the 사진이 beginning of 나와 my 있는데요. presentation. 제 발표 첫 And 장 first of all, I would 슬라이드로 like to share with 여러분들에게 you 저희 농장 our 모습을 보여드리고 mission 있습니다. statement. 먼저 저희 치유 So, it 농장의 is our 사명부터 mission to 소개하겠습니다. provide 저희 care, 사명은 recipients 바로 and their 케어 families 수령자와 또 with an 그 가족이 environment where 스스로 they can 자립할 be 수 있는 themselves. 환경을 An 제공하는 environment 것입니다. where they can 건강을 work on 위해서 their 일을 health 하고 사회의 and 중심에 are 있는 at the heart 환경을 of society. 구축하고 We do 또 this 나아가서 by 농업 offering 기업에서 activities 활동할 수 within 있도록 하는 an 것입니다. agricultural 저희는 enterprise.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So, 요약하면은 농업, Our 환경, farm,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business, 됩니다. it 저희 has 비즈니스를 three 소개해 branches. 보도록 We have 하겠습니다. daycare 3대 축인데요. for 첫 the 번째가 elderly with 데이케어. dementia. 예를 들어서 치매 We have 노인이나 daycare for 혹은 adults with 정신적으로 psychiatric 문제가 background 있는 and children 성인들 with 혹은 an autistic 자폐 spectrum 스펙트럼 disorder. 장애, 다시 말해서 사회적 상호작용 Besides, 능력 저하 아동들을 위한 daycare, 타가소를 so the 운영하고 care 있습니다. part, 첫 we have our 번째가 organic 데이케어 agricultural 사업 쪽이고요. branch, 두 번째 사업이 which 유기농업 consists of 쪽입니다. 9,000 layer 그래서 hens, 9,000마리의 암탉을 30 키우고 fire 있고 rat, 또 30마리의 beef cattle, 유구 그리고 which is an 10마리의 old Dutch breed, 돼지 with 그리고 double purpose, so you can 또 both 그 외에도 다양한 breed 종류의 them for their 가축을 meat, 사육하고 as 있습니다. for their 여기서 제가 milk. 말씀드린 붉은색 유구라는 And we have 것은 10 pigs, 식용용 a few 유구입니다. rabbits, 그리고 a few 토끼도 goats, 몇 마리, and 염소 an 몇 organic 마리, vegetable 유기농 garden 채소, in which 정원 we,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유기농업이 저희들의 두 번째 비즈니스입니다. organic vegetables which 저희가 we 다양한 종류의 use 유기농 again, 채소를 in the 재배하고 daycare. 그리고 And also in 데이케어에서 our 그 채소를 catering 사용하기도 establishments. 하고 그 외에도 So we 다양한 have, 목적으로서 which 목적으로서 taking to 사용을 the 하고 third branch, 있습니다. 세 번째 the 사업 catering 소개합니다. establishment, 케이터링 with the 시설인데요. possibility to host business 예를 meetings, 들어서 dinners, 비즈니스 회의, lunches, and other 저녁 gatherings. 식사, 점심 모임, 기타 모임들을 주최할 경우에 케이터링 If you 시설과 look 서비스를 at the 제공합니다. picture from the sky, 그러면 I would like 하늘에서 to 찍은 describe our farm a 사진을 little bit. 보여드리면서 잠깐 저희 농장을 소개해 Here 보겠습니다. you see 사진 보이시죠? the main farm. 저희 So 가장 my 주된 wife and 치유 I, 농장입니다. 저희 together with 집사람과 our 4 제가 children, we live 네 here in the 명의 front. 자녀가 This 함께 is 이 농장에서 our 거주하고 own 있습니다. garden. 저희들의 정원이라고 in the back 생각하시면 of the 됩니다. building. 이 건물 뒤쪽, In history, 뒤쪽에 this is where the cows were. 바로 So 여기에 소들이, 유구들이 the family used to 직접 live together with the 거주하고 cows in the 있고요. same building. 그리고 또 Today, 오늘날 so in this time we have 지금 이 rebuilt it. 시점에 Now it's where we have the daycare. 저희가 데이케어를 운영하고 This is where 있는 the elderly 곳입니다. stay 그리고 during 또 the 아까 daytime.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 시간 동안에 치매 If you look 노인이나 here, this is 정신적 our 문제가 있는 place for, 사람들을 the 저희가 caterings, 관리하는 our catering 곳이고요. establishment. 또 이쪽이 바로 저희 케이터링 Here we 서비스를 have 제공하는 another 시설이 barn 있고요. we use in 또 daycare and also 이쪽에 with the 데이케어 또 catering 다른 establishment. 농장이 있고요. 또 Here we have 이쪽에 our chicken 케이터링 시설, shed, 이쪽에 저희 so our 암탉 9,000 organic 9,000마리 layer 아까 hens. 말씀드렸죠. during the 유기 night, 농업용으로서 they are here. 암탉을 During 저희가 the 키우고 daytime, 있는데요. 낮 they can 시간 walk 동안에 around, 9,000마리가요. the big, 자유롭게 걸어 big 다닐 수가 space you see 있습니다. over here. 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Here you can see 암탉들이나 our organic 혹은 vegetable 유구들이요. gardens, 여기저기 garden. 걸어 다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We 유기농 채소 produce, 정원 이쪽에 30 있습니다. different kinds 30가지 of, 다양한 greens, 종류의 organic greens, 뭐 which we 콩이랄까 use 뭐 in the 이런 daycare. 유기농 채소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Here you can see, 그래서 재배하고 난 the 채소들을 space 데이케어 for 쪽에 riding 식사용으로도 horses. We also have, 제공합니다. horses, 그 외에도 저희가 for 말을 riding. 또 키우는데요. And this is the place where 말은 the cows, 역시 are. 여러 가지 용도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Back to our farm. We have, 다시 저희 농장 소개하겠습니다. 25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5명 직원들은 총 14명분의 풀타임 노동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있는데요. 현지 지역 주민들입니다. 한 50명 정도 자원봉사자들이 저희 치유농장에서 활동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저희 농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차원의 도움을 주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150명 정도 참가자가 저희 농장을 방문합니다. 저희는 이 사람들을요, 고객, 클라이언트 혹은 파티시펀트, 참가자라고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치유 농장이라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객 혹은 참가자라고 일컫고 혹은 저희 가족 구성원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면 저희 농장의 구조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대부분 비즈니스 구조가요. 여기 있지만 원래는요. 일반 기업을 보면 경영진이 제일 위쪽에 있죠. 그리고 일반 직원들이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왜냐하면 참가자 혹은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아동, 성인 그리고 고령 인구를 가장 위에다 올려두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이 조직 구성도의 제일 밑에 그렸습니다. 여기 구조도에서 보시겠지만요. 경영진은 제일 밑에서 이 조직도에서 제일 밑에서 저와 제 집사람 그리고 또 기타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직접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제일 바닥에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이 케이터링이나 농장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팀은 이 도표의 아래쪽에서 두 번째에다가 그렸는데요.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동이나 혹은 성인들을 케어하는 데 행정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저희 치유 농장의 로고를 소개하겠습니다. 양귀비인데요. 양귀비는 한마디로 개척자 혹은 이니시에이터,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치유 농장은 문자 그대로 모든 걸 개척하고 네덜란드에서 시작하는 이니시에이터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양귀비를 저희 로고로 선정했습니다. 생존자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생존자, 바로 저희 치유 농장의 상징입니다. 농업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혼란스러운 땅, 개척자, 또 자연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색을 나타내는 빨간색 양귀비입니다. 역시 저희들의 가치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양귀비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꺾지 말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달아주세요 라고 저희 양귀비 로고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취약하죠. 그대로 양귀비를 통해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은요. 저희 농장에 참가하고 있는 아동들의 사진입니다. 보세요. 철저하게 옷을 잘 커버업하고 있죠. 잘 입고 있습니다. 보호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들은 암탉들이 산란한 결혼들을 그대로 픽업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 암탉들은요. 결혼을 산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요. 꼭 땅바닥에다가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농장을 걸어 다니면서 이 산란한 달걀들을 집어와야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농업 활동도 해보고 그리고 또 농업 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들이 농장에 와서 달걀을 집어 들면서 일반적으로 농업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들이 오는지 배우게 됩니다. 아주 멋진 협력이죠.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 사진은요. 좀 고령자인데요. 너무나 농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때 농민으로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농장을 방문하는 상당수의 참가자들이요. 과거에 농민으로 일한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농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 이제는 은퇴해서 쉬시거나 평화롭게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희 농장을 방문해서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건데요. 너무 멋진 사진입니다. 웃는 얼굴, 저희들의 사명은 바로 이런 분들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여기 왼쪽 사진 보이시죠? 말을 타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저희 승마 농장은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유익합니다. 직접 코칭을 하는 이 과정 자체, 승마는 상당히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따라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을 하지 못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폐증 때문에 혹은 감정 표현을 힘들어 하는데요. 승마를 하면서 본인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울처럼 그대로 보여주는 말과 교감을 하면서 본인들의 감정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말은 혹시 여러분들이 망친다, 뭘 잘못한다 하더라도요. 말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걸 다 포용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혼합되고 보완되는 겁니다. 고령 인구가 직접 채소를 재배하면서 직원과 서로 함께 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아직도 사회에 기여할 수가 있는 것, 그리고 뭔가 농촌에서도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습,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직원과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무엇인지, 장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장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보다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사랑하는가, 즐기는가 이런 대화를 하면서 또 치유받습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은요,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회의 개최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케이터링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요. 상당히 농장 자체가 조용하고 영감을 주는 환경이기 때문에요. 지역사회가 와서 직접 회의도 하면서 저희 농장은 지역사회와도 진정으로 어떤 소통을 하고 연결감을 느낍니다. 보시는 사진은요, 농업팀 직원들 모습인데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팀이 정말 멋진 이유는요, 직원이면서 참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때 잘 어울립니다. 농업 활동을 하는 직원이면서 이곳을 방문해서 스스로 치유를 받고자 하는 참가자들, 같이 농업팀을 구성을 해서 책임을 같이 공유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같이 자연 친환경적인 활동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붉은 송아지입니다. 올드 더치 품종입니다. 성품이 정말 저희 농장에 적합합니다. 조용하고요, 친근한 성격을 갖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 잘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여름 날에는 항상 이렇게 땅에 누워 있거나 혹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과 같이 교감도 하고요, 어울립니다. 그리고 봤더니 오후에 다시 또 봅니다. 그러면은 이 송아지가 좀 더 커서 어른이 되기도 하고요. 스스로 정말 잘 지속 가능하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송아지 품종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케어 농장 개발 단계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치유 농장, 케어 농장입니다. 1997년에 75개의 케어 농장, 즉 치유 농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1,100개의 케어 농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서 2018년에는요, 1,400여 개의 케어 농장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급속도로 성장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차원적으로 다양한 목적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요, 농업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네덜란드는 해외에 농업 관련된 뭐 화훼랄까 뭐 이런 작물들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고 싶었는데 좀 더 생물학적 다양성을 키우고 싶었는데 농업 자체, 특히 농민들의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케어 농장을 성장시키고 싶었고, 또 직면하고 있었던 축소되는 농민 커뮤니티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케어 농장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농업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좀 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서 케어 농장이 출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급속도로 짧은 기간 내에 치유 농장이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케어 농장의 전형적인 성격은요, 대부분의 낮 시간 동안에 혹은 주간 활동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스스로를 복귀한다든지 재건 활동을 한다든지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혹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일주일에 며칠 혹은 몇 달에 몇 주 정도 직접 계속 방문을 하면서 자연 친환경적에 노출되고 유기농 음식을 먹고 편안을 느끼면서 상처받은 마음들을 급속도로 빨리 재활하거나 혹은 사회에 빨리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케어 농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진정으로 혼합된 고객 그룹군이 있습니다. 아이도 있고 성인도 있고 또 고령층도 서로 잘 어울립니다. 이게 바로 저희 치유 농장의 강점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으로부터 배우고 또 성인들도 또 고령 인구로부터 서로 배울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케어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와서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절대로 나는 치료를 받아야 돼, 나는 좀 더 나아져야 돼 라는 이런 심리적인 압력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치료를 받아야 되면은 내가 꼭 치료가 돼야 된다는 압력을 느끼죠. 하지만 저희 치유 농장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 농장마다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9,000마리의 암탉이 있지만 또 다른 농장을 가보면은요, 또 예를 들어서 좀 더 많은 야채랄까 채소들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들이 다 다르고요.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주당 1일에서 5일 정도 와서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일부 케어 농장 같은 경우는요, 직접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이나 배우자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케어 농장의 출발은 보통 배우자들, 부부들 같이 혹은 농민들이 직접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의 농업 활동을 하다가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케어 농장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농업 활동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케어 농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치유 농장에 어떤 치유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어떠한 요소들이 진정으로 치유 효과를 야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치유 농장은 공간이 있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공간에서 노출이 되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휴식을 할 수가 있고 또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이죠. 자연 그 자체가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들과 이 장소를 방문하는 고객들과 같이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진정한 의미로서 농장에서 농업활동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민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유기농적으로 재배한 건강한 음식들을 섭취하게 되고 또 노동을 한다는 것, 땅을 만지면서 농업활동을 한다는 것, 동물들을 직접 교감을 하고 기분 전환도 되고 활동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또 야외에서 진정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치유 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혹은 학교에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자폐하다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서로 함께 만나고 어우러지면서 뭘 내가 하고 싶은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그 자체가 바로 진정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구나, 일자리라는 게 어떤 의미고 있구나 배우게 됩니다. 또 실제 작업을 위한 단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스스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고 치유 농장에서 치유 효과로서 사회적 행동 자체가 교정될 수가 있고 또 부모들은 안심을 합니다. 아동들이, 어린이들이 치유 농장을 방문해서 자연과 같이 교감하고 또 자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요, 사실 굉장히 많은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자폐 아들을 돌보는 부모들은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치유 농장을 방문하면서 맡기는 동안에, 데이케어 동안에 좀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도 스트레스를 덜할 수가 있죠. 두 번째, 행동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치유 농장에서 얻는 치유 효과를 보겠습니다. 행동 문제 자체가 감소하게 되고 또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교정을 할 수가 있죠. 실제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는 행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교정하는 게 힘들지만 치유 농장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요, 사회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부가 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서로 어울리면서 같이 나는 사회의 일원이구나 이렇게 느끼며 자존감이 고취가 됩니다. 또 함께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모종의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학습 장애가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요. 사회에서 치유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좀 더 독립감을 키우게 되고 또 나는 내가 일을 함으로써 나는 정말 사회에 유용한 사람이구나. 동시에 작업적 기술적 스킬을 배우게 됩니다.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령 인구인데요. 치유 농장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고령자들은요 대부분 배우자에게 의존하는데 배우자들도 쉴 수가 있고요, 또 안심할 수가 있고요, 또 치매 환자들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또 훨씬 더 만족감도 느끼고요, 또 여기 와서 유기농 재배 식품들을 먹기 때문에 식이 섭취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를 통해서요. 저는 저희 주변 환경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지 혼합 가치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치유 농장은 사람을 케어, 돌봅니다. 그다음 생태학적으로는요. 저희는 자연을 잘 보호해주고 멋진 풍경과 환경 또 유기농으로서 저희가 생물학적 다양성을 지켜나가면서 환경을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합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재정적으로 저희는 농산물을 재배하고 또 지역 차원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상으로서 실질적으로 소득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혼합된 가치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사회적 기업가 정신 모델로서의 치유 농장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는 진정한 의미로서 기업가 정신을 갖고 저희 치유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요. 진정한 의미의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시장, 지역사회, 정부 이 라인들 보이시죠? 이렇게 균형을 잡습니다. 저희 치유 농장이 운영된다는 의미는요. 먼저 한쪽에는 공공기관 정부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프라이빗 민간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또 영리 쪽이 있고 비영리 쪽이 있습니다. 시장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부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저희들의 프로젝트를 직접 재정적인 지원도 해줍니다. 그 외에도요. 또 자원봉사자들이 저희 치유 농장에서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또 도움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기여를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도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서 모두 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다시 제 첫 번째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에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저희 농장에서 여러분들을 대면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객들이 전 세계적으로 저희 치유 농장을 방문해 주는데요. 한국 분들도 많이 방문해 주십니다. 한국 분들 저희 농장에서 직접 얼굴을 뵙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 발표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는 치유 농장,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농장의 생활을 잠깐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동물과 어르신과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있는 그대로의 농장에 아마 이 포럼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 많은 매력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 스튜디오에는 웰리스 관광에 관심이 많은 또 청중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주제 발표 첫 번째, 두 번째 해주셨던 박재하 지사장 그리고 주리안 비몰렌 대표께 직접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 먼저 질문을 할 건지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느 분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으세요? 저는 지사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장님께. 예.
어떤 안녕하십니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사장님. 저는 제주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먼저 지사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지사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트렌드가 이제 정서적, 정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웰니스 관광이 이제 굉장히 호응이 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사장님께서는 이제 필드에서 직접 뛰시는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발리를 웰니스의 트렌드에 맞게 마케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 발리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다 보다 보니 이제 웰니스란 트렌드에 적합하게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웰니스 트렌드가 향후에 어떤 쪽으로 나아가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뭐 운이 좋았기도 합니다. 사실 발리가 워낙 그 영성 도시라는 그 타이틀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바고요. 뭐 그 영화도 역시나 이제 오래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발리가 원래 갖고 있고 가장 강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냥 사실 시류의 변화 없이 지켜온 것이 가장 지금 이 시대에 그 많이 사랑받고 소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러니까 사람과 자연과 문화를 항상 이제 같이 어우러지고 하나 기울어지지 않게 균형을 맞춰가는 것,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실 사람들이 모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원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사실 그런 근본적인 그 갈망이잖아요. 사실 사람들 균형이 있게 살고 행복해지고 이런 것 균형 그 갈망인데 그런 것들을 발리에 오면 정말 느낄 수 있고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었고 특히 이제 점점 밀레니얼 세대들이 경험과 그런 사실 변화를 굉장히 꿈꿔오기 때문에 사실 변함없이 계속 지속됐다고 보고요. 물론 저희도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아까 우붓에 더 집중해서 프로모션하고 특히 이 코로나 때 이제 저희 국경 개방하면서 우붓과 덴파사르와 이제 산후를 세 지역만 열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완전도 있지만 가장 사람들이 다시 왔을 때 발리를 가장 제대로 발리다운 곳을 느낄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저희가 세 곳만 개방을 해서 사실 좀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이 기회에 궁금한 점 여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느 분께 질문을 드릴까요? 마이크를 좀 들고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보에르레이지 파라다이스 농장 대표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의 고은경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를 앞에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케어팜의 참가자들이 많은 그 유형을 알려주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치유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eah, I do have one. 네, 있습니다. It actually is myself. 제 스스로입니다. So, 저입니다. I started here on the farm 제가 as a little boy. 농장에서 아주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I think I believe I was 11 years old. 아마 or 11살 something like 때로 that. 기억합니다. When I first came here, and 제가 I really 처음 got 농장에 the 왔었을 opportunity 때요. to 당시에 develop and to learn and 제 스스로 to 배우고 enjoy 제 and 스스로를 experience life on 자존감도 the farm. 키우고 또 And it has 농장에서의 helped me 삶이 a lot.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 And I 자체가 저에게 met 큰 my 도움을 wife here, 주었고요. of course. 이곳에서 제 집사람도 만났습니다. Yeah. 그래서 제 스스로가 my, 많이 example. 치유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치유 사례에 관해서 본인이 직접 또 이제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이렇게 또 농장을 운영하고 계셨고요. 굉장히 친환경적인 관광, 자연이 접목하는 그런 방향으로 농장을 이끌어가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 주리안 비몰렌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관광공사 손유진이라고 합니다.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요. 언젠가는 그 꼭 농장에 방문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대표님 발표를 듣기 전에는 사실 파밍이 이렇게 농업을 하는 것이 이 웰니스 터리즘의 그런 장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른 웰니스 투어리즘에 되게 많은 장르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농장이 경쟁력 있는 그 웰니스 관광의 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I think 제 it's so 생각으로는요. successful because 왜 it's a 성공을 very 했느냐 그 이유는요. basic 먼저 element of life and 너무나 also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본적인 what we 요소를 need. 그대로 담고 있기 So 때문입니다. 우리 being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connected 들어가 again 있잖아요. with our 우리는 food, with the 음식과 place our food 연결을 comes from, 하고 being in 싶어 nature, 하고요. 또 자연 of 속에 course, the 같이 healing 더불어 effects of 살고 nature, 싶어 합니다. 자연의 and 일원이 also, 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the 기본적인 animals. 욕구이고요. 또 I think 동물과도 all 같이 together, this is 어울려서 why 교감하기를 farms 원하는 게 can 인간적인 really, 측면 아닐까요? contribute 그래서 to 여기 또 wellness 웰리스하고도 and 연결이 돼 to 있어서요. everybody's 농장은 결국 wellness 웰리스 and well-being. 관광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요. 또 Yeah.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웰빙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생각합니다. 예, 삶의 이제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지사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옷 의상이 굉장히 오늘 멋진데 발리 전통 의상인가요? 네, 발리의 끄바야라고 하는 이제 전통 의상입니다. 예. 의상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먼저 좀 일어나 볼까요? 사실 뭐 소개라고 할 게 없는데 이제 인도네시아에는 17,500개의 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족들이 그들만의 옷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제 발리도 역시나 이제 이런 여성들은 이 의상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여성스럽고 사실 좀 이렇게 허리를 동여매고 좀 보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조심 걸어야 돼요. 그리고 좀 이제 항상 예의를 바르게 자세를 바르게 해야 옷을 매무새 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조심조심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좀 돌보고 주변을 잘 보게 좀 만들어주는 옷인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좀 약간 야한 것 같긴 하지만 저도 즐겨 입는 옷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또 질문 있는 분 손을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박재 지사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리안 비몰렌 대표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아시아 웰리스 관광 국제 포럼 이렇게 해서 오후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는 두 번째 세션 대한민국의 웰리스 관광 정책 현 주소 앞으로의 방향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